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이 이번 상반기에 어떤 좀 놀라운 일이 있을지 들어있는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1번) 분들은 카드가 되게 반짝반짝하거든요. 이번 상반기는 조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일단 펜타클 9번 나왔죠. 1번 분들이 지금 조금 혼란스럽고 뭔가 정체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극복하게 된 그 이후에 굉장히 급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나의 분야에서 사람들의 좀 눈에 띄는 커다란 성취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가진 게 이만큼 많아지게 되고 입지를 다지게 된다. 단기간에 꽤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타 카드도 떠 있고, 여기 또 반짝반짝하는 카드까지 떠 있잖아요. 제가 괜히 반짝반짝하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1번 분들 자체가 좀 반짝반짝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궤도에 올라서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약간 어디 가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좀 말 그대로 스타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유명해지는 것도 뜻하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해지고, 내가 긍정적인 의미로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외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반대로 내가 그 영향을 받기도 하는 파장의 카드도 떠 있어서 1번 분들이 내가 몸담은 분야에서 유명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영향을 강하게 주게 된다.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번 분들이 하는 일, 하는 말, 입고 다니는 옷,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고 크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해요. 약간 인플루언서 느낌도 나고, 1번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진행했던 일이 지금까지는 좀 불만족스럽고 조금 잠잠하고 내 생각만큼 좀 일이 잘 안 됐다. 혹은 내가 생각한 건 지금부터 좀 더 내가 잘 됐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유명해졌어야 되고 더 두각을 드러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반기 안에 조금 풀리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1번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주목을 받아야지 훨씬 더 좋은, 약간 그러한 분들 혹은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더 좋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요, 내가 두각을 빨리 드러내야 되잖아요. 특히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빨리 안정을 해서 에이스로 좀 두각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빨리 띄어야 되고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내가 예술가인데 좀 무명이고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알리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특히나 좋은 카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 고객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좋은 운이겠죠.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 상반기에는 본인을 좀 겸손하게 숨기거나 일을 적당히 하거나 쉬어가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상반기는 좀 더 힘드시더라도 정신없이 좀 달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조금 잘 되고 그 이후에 내가 또 다른 시작을 한다, 또 다른 도전을 한다라는 카드도 보이거든요. 뭔가 예시를 들자면은 내가 한겨울에서 꽁꽁 싸매고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것저것 내가 더 쉽게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었고 막 불안했고 내가 변화가 없었고 나 자신한테 불만도 있었고 했다면 안정을 되찾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흐름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흐름. 전반적으로 이번 상반기는 되게 활기찬 느낌이에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에 누워있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는 흐름이기는 해요. 하지만 좀 이거는 보람찬 피로, 기쁜 피로 쪽이고요. 지금 현 흐름을 보면 달 카드가 떠 있어요. 나의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울하고 약간 좀 음의 기운의 카드들이 많이 떠있거든요. 현재 자리에. 1번 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맞는지, 이런 식으로 나의 앞길에 대한 나의 무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좀 제대로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좀 우울해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 카드가 다 멈춰있죠.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요. 둘 다 조금 음의 기운이 파란색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컵 4번이 떴잖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뭔가 권태, 슬럼프 이런 거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루하고 내가 막 제자리 맴도는 것 같고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막 자기복제라고 하죠. 자꾸 내가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것만 만드는 것 같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성장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 컵 4번 카드 보시면요. 1번 분들이 이렇게 내가 나중에 상반기에 돈을 꽤 많이 버는 모습도 보이고 성취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또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또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다른 걸 또다시 시작한다던가 새로운 걸 배워본다던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뭐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변화를 시도해? 약간 뭘 새롭게 시도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번 분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인 비전을 그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된대요. 1번 분들이 또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1번 분들이 내가 정말 진짜 원하는 거, 궁극적인 꿈,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좀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또 있지 않을까? 약간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거는 내 성에 차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고민의 순간들이 1번 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민들이 오히려 1번 분들을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높게 오르게 하는, 더 잘 되게 하는 전환점이라고 하거든요. 1번 분들한테 꼭 필요한 고민이래요. 뭔가 불만인데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뭔가 불만족스러워.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1번 분들한테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고 현재의 나를 개선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가 고민 없는 걸 항상 바라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바라겠죠. 하지만 내가 고민이 진짜로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면은 변화가 없겠죠. 앞으로도 지금이랑 똑같이 살겠죠. 앞으로도 좀 똑같거나 점점 덜한 수준, 점점 더 안 좋은 수준으로 천천히 뭔가 사람이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없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주기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진짜 정말 잘 살고 있나? 내 옆에 이 사람은 잘 맞는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랑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걸 더 배워야 될까? 약간 이런 내적 점검의 시기가 1번 분들한테 성공과 동시에 오게 되는데 이런 시기를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시기고요. 오히려 이 시기를 거쳐야 1번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으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 음의 기운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내 안을 깊게 탐색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디언 오브 컵스도 그렇고 에이드 오브 컵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투 오브 소드 그리고 달 카드까지. 그래서 1번 분들이 당장은 막 엄청 막 행복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고 힘들고 우울했을 수 있고 감정 기복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 순간들이요, 내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상반기 돼서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되려고 힘들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 나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는 타이밍이 꼭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각류가 탈피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피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걸 해야 좀 더 커다란 껍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커다랗고 단단하고 멋진 그런 새로운 껍질을 갖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이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진 몸을 보호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게 탈피거든요.
1번 분들은요, 그 대운이 오기 전에 어두운 상황 있잖아요. 환한 밝은 새벽이나 아침이 오기 전에 굉장히 어둡고 햇빛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달 카드 같은 상황. 지금 1번 분들이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과거 자리에도 상당히 꽉 찬 숫자인 8번 카드가 떠 있잖아요. 1번 분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것들, 과거의 경험, 경력, 포트폴리오, 어떠한 지위, 돈, 성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커다란 성취를 의미하는 펜타클 9번까지 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상반기에 1번 분들이 조금 게을러지거나 약간 조금 권태기가 살짝 올 수도 있어요. 나 좀 쉴 때도 됐지. 나 지금까지 많이 달렸잖아.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는 거 아니야?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안이한 생각으로 좀 적당히 쉬어가려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평소에는 일을 한 3, 4 정도로 했으면 1, 2 정도로만 하고 싶다든지 뭔가 축축 늘어진다든지 이런 순간도 조금씩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상반기 때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지? 의욕이 없다. 쉬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권태, 제자리 걸음, 고민 이런 것들 모두 1번 분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1번 분들은 본인이 진행하던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하게 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번 분들의 마음이요. 이 에이스 오브 컵스 굉장히 행복해질 거래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찐 행복 아시죠? 내 감정이 너무 기뻐서 넘쳐 흐르는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찐 행복이 온다고 해요. 이건 정말 내가 꿈꿔오던 삶이야.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원래 이런 걸 하고 싶었지. 내가 정말 그동안 원하던 진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의 행복한 감정, 보람,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마구 느끼면서 약간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이 시기 때 연인을 만난다고 하면은 이 연인이랑 정말 결혼까지 골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정말 같이 있을 때 찐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분들이 이 상반기를 조금 충실하게 보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 시기에는 내가 막 좀 누워있고 싶어. 뭔가 좀 지겹고 뭔가 적당히 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만족이 안 돼.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좀 회피하고 싶고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 있는데 1번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려는 그 마음을 게으름을 조금 깨부시는 게 좋겠다. 1번 분들은 지금 내가 이 유리천장을 깨부시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도착 지점으로 도착하는 그러니까 100층으로 갑자기 훅 올라갈 수 있는 급성장의 도입부에 서 계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나태하고 뭔가 게을러지고 쉬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어도 거기에 속으시는 거는 안 되고 물론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지만 제가 하는 말 아시죠? 뭔가 게을러지고 이럴수록 더 루틴을 잡으시는 편이 좋겠어요. 계획, 시스템화를 만들어라. 그 일을 이제 일주일 단위, 3일 단위, 하루 단위 이런 식으로 최종 마감 그리고 중간중간 마감을 정해가지고 루틴화를 시켜서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그대로만 움직이면 결과물이 나오는 루틴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1번 분들한테 앞으로 이 상반기 때 필요한 기운은요. 완드 2번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움직이는 거. 현재랑 과거 자리에 그리고 이제 컵이랑 펜타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신 편이거든요. 두 개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기운이 좀 강해요. 그 와중에 여기 소드도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런 생각 없이 움직이는 완드의 기운 일단 움직이는 행동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1번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 거 다 알거든요. 이게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 자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뜨지 않는 카드예요. 내가 이 8개의 컵을 열심히 채워왔던 거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번 분들이 힘드셨을 수가 있는데 좀만 더 화이팅을 해서 내가 루틴화를 시켜서 내가 이러한 좀 감정 기복이나 이런 기분에 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꾸준히 성실하게 반복하다 보면은 1번 분들은 본인의 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조금 성과를 얻으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1번 분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다른 도전을 또 하게 된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게 되는, 약간 그래서 살짝 구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은 1번 분들이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얘 뭐야? 얘가 내 밥그릇 뺏으러 왔네?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1번 분들 주변에 원래 친하던 사람들도 덩달아 조금 경계할 수 있어요. 1번 예전엔 나랑 비슷했는데 좀 달라졌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배가 아플 수도 있고, 1번 분들 주변에는 조금 구설수 이런 것도 좀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이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크게 연연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시진 않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더 엠프레스 카드가 떴잖아요. 나의 속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주변 사람들 물론 좀 시끌시끌 하겠지만, 질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번 그렇게 고생하더니 성과 냈네 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난 너가 잘 될 거라고 알아봤어. 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1번 분들도 내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여황제 카드는요, 내가 뭔가 아등바등 해가지고 막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정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풍요의 카드, 여유의 카드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막 백조처럼 다리를 막 끊임없이 움직이고 헤엄을 쳐야지 겨우 그 자리에 떠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1번 분들은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노력이 없이도, 지금까지의 굉장히 커다란 노력 없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안정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그전처럼 아등바등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조금 현금의 흐름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성과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는 나의 상황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선택의 연속일 수 있고 혼란 그 자체일 수 있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여황제 카드처럼 타고난 나의 매력 능력을 최대한을 발휘해서 행복해진 모습,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좀 여유로워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1번 분들이 그전보다 일을 훨씬 좀 덜 하는 느낌이에요. 일이 많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그전보다 덜 일하고 약간 여유롭게 일하면서도 그전보다 훨씬 더 얻게 되는 그러한 궤도에 오른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한다라고 하면 자동화가 됐다고 하죠.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일의 효율이 확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요즘 AI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좀 내가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조금 뚝딱뚝딱 빨리 해내는 그런 모습. 약간 내가 그전에는 하나하나 치열하게 다 처음부터 막 관여해 가면서 일했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는 직원을 부리거나 좀 더 요령 있게 일할 수 있게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본가로서 한 걸음에 다다랐다. 그전에는 노동자였다라고 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벌었다라고 하면은, 반대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얻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가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번 분들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이제 수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잠깐 쉬더라도 그 수익이나 성취가 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어떠한 좀 기반, 평판 이런 거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오리 백조였다면 이제는 커다란 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상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인생에 있어서 금전적인 기반, 환경적인 기반, 경력에 의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니까 사실은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거, 투잡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걸 배운다든가 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전에는 하나만 하는데도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요, 이제 1번 분들이 여유로워지면 금전, 환경 이런 것들이 여유로워지게 되면서 새로운 거를 좀 더 다시 시작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투 오브 완즈 떴잖아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게 된다. 그전에는요,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이 일이 진짜 맞나? 나한테 잘 맞는 일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고민도 일적으로도 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 상반기에 1번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현재 카드와 미래 카드의 분위기가 아예 다르죠. 같은 2번이지만 똑같은 뭔가 시작의 준비의 카드이지만, 한쪽은 소드고 한쪽은 완드죠.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고 여유를 얻고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해봐야지 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불안정해서 안정을 넘어서 여유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원하는 삶,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좀 여유로운 삶,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이상이 수입이 좀 꾸준히 들어온 풍족한 삶,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정말 화이팅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반기를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조언 카드 뒤집어 보면요. 여기 보시면 프렌드십 카드가 방해 자리에 떴거든요. 이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절제 카드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주의가 이번 상반기에는 좀 방해가 된다. 이 에이스 오브 컵스처럼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물이 왕창 흐르듯이 넘치는 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난 적당히 할래. 나는 이것도 적당히 하고 저것도 적당히 하고 둘 다 잡을래. 그리고 뭔가 나는 무리 안 할래. 나 워라밸 추구할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어가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이 상반기는 조금 접어두시고 그런 마음은 스퍼트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끓는 점 그 직전 99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뭔가 적당히 하면은 힘들게 올렸던 그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끓지가 않거든요. 뭔가 언제 끓어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힘들더라도 조금 즐겁게 채찍질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내가 빨리 이것도 해보고 싶어, 저것도 해보고 싶어,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어, 이 사람들 만나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즐거운 감정을 내 앞에 두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뭔가 적당하게 하고, 와, 일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안 잘릴 정도만 일하고 그러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절제된 태도보다는 이렇게 과감한 태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정이 퐁퐁 넘치는 삶, 내가 뭔가에 올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이번 상반기를 굉장히 보람차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언이다. 그리고 여기 러브 카드 보시면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목걸이로 차서 외부에 보여주고 발산하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내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나의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티가 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적당하게 흐름을 끊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뭔가 한 번 불이 붙었다 싶으면은 뭐 밥도 좀 굶어가도 되고 잠도 안 자도 되고 그런 것도 사실 한때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의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좀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축하받게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주변도 조금 구설수로 시끌시끌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일본 분들한테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트로피가 될 거예요. 사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내가 그만큼 잘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잘 나간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좀 즐겁게 받아들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는 일반 분들이 좀 더 화이팅 하시면은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배로 곱절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이 이번 상반기에 어떤 좀 좋은 일이 있을지 적혀있는 편지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과거 자리에 소드 8번이 떴거든요. 그리고 현 상태에도 소드 3번이 떴어요. 그래서 2번 분들이 좀 생각이 많다라는 느낌도 있고 고민도 많다라는 느낌도 있고 특히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현타 왔을 수 있고 친했던 사람이랑 좀 멀어졌을 수도 있고 연인이랑 좀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뭔가 배신당하거나 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지금 좀 경계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나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 다시는 호구되지 않을 거야.
나 앞으로 다시는 배신 안 당할 거야. 앞으로 적당히만 대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짐 같은 걸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약간 인류의 상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 분들 중에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득을 얻은 것 자체가 별로 없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복이 없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 분들한테 생길 반전 자리에 프린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컵 3번도 떴고요. 이번 상반기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끌시끌한데 주변 사람들이 날 좋게 봐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성격, 매력, 나의 고유한 능력, 내가 만들어낸 성과를 칭찬하고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긴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내가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함께 하게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이 되거나 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의 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옆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나랑 더 이상 안 맞는 나쁜 사람들이랑 조금 빠르게 멀어질 수 있고, 그 빈자리만큼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들,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 가득 채워지는 느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제안이 오게 될 수 있거든요. 일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고, 뭐 이 일을 같이 해볼래? 이런 거라든가, 동업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한번 일해볼래? 약간 이런 스카웃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랑 만나볼래? 누구 소개시켜줄까? 이러한 조금 중매, 소개팅 제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한번 배워보면 어때?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귀한 제안이나 반가운 연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분들이 사람들의 눈에 호감으로 들어와서 좋은 기회를 받게 된다는 느낌도 있고, 후원자나 팬이 생긴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뭔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거나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운이 아닐까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주변에서 이번 분들에게 뭔가 제안하고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번 분들한테 호감을 갖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의 연하보다는 연상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 상대가 연하든가 동갑이라고 해도 나이랑 상관없이 이번 분들보다 정신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인생 경험 자체가 많은 사람, 이뤄놓은 것이 많은 사람, 제법 경력도 많을 수 있고 재물도 조금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애틋하게 보고 기특하게 보기도 하고요. 이번 분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이번 분들 자체에 호감을 가져서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하 직원을 진짜 아끼는 상사나 선배, 뭔가 팀장, 부장 이런 식으로 그 팀에 살림을 꾸리고 내부를 돌보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의 장, 대표, 나이가 좀 있고 경력이 있어서 좀 인정을 받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 내가 눈도장이 찍힌다고 하죠. 관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예쁨을 받고 신용을 받게 된다. 아니면은 이번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한다라고 하면요, 되게 찐팬 구독자 느낌으로 특히 뭔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나를 좋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혹은 뭐 선생님, 강사, 이런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이뻐한다. 좋은 제자로 본다. 혹은 거래처, 클라이언트가 나를 되게 좋은 거래처로 본다.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번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번 분들이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 약간 몰입을 하고 잘해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모의 느낌? 부모의 마음가짐?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번 분들이 인복이 많다.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를 소개받는다든지 추천받게 된다든지 권유받는다든지 그런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레이더를 좀 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그런데요, 이번 분들이요, 상반기에 좋은 제안 받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안이 굉장히 이번 분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제안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탑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번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직장, 사람, 어떠한 조금 삶의 모습, 이런 거랑은 조금 굉장히 다른 삶이나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까지 작은 회사에서만 일을 해왔어. 근데 이제 대기업, 아예 외국계 뭐 이런 데 스카우트에 와서 갔는데,
그전에 내가 일했던 중소기업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나 일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라던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예를 들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뭔가 혼자 일해왔어. 근데 동업자가 나랑 같이 해볼래? 아니면은 내 소속사로 들어올래? 아니면은 뭐 이런 일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일을 했을 때랑은 좀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신선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일을 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고, 결과물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직장인이었다라고 하면 독립할 수도 있겠죠. 프리랜서가 된다던가, 내가 지금까지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았다면은 좀 유튜버가 된다던가, 혹은 내가 이미 유튜버라고 하면은 규모가 확 커져서 그전이랑은 급이나 영향력, 주변 사람들도 좀 달라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이랑은 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좀 어린애 같은 스타일을 만났다면은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전에는 내가 평범한 사람만 만났는데 이제는 좀 특이한 직업이나 취미, 특이한 사람들, 이런 특정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던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1년의 흐름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연애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게 되다니 되게 신선하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나는 생각을 못 해봤네.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뭐 이제 좀 소비재를 위주로 일하고 좀 투자를 했는데, 뭐 이제는 전자제품이나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 뭐 건설 쪽이라던가. 근데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 생활용품이랑 이런 건설 쪽이랑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타겟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거 전혀 다르니까 새롭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삶의 방식, 내 일의 방식, 가치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직이라고 하면 초반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도 좀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까만 밤에 달이 떠 있죠. 그래서 이 상반기 동안 한동안은 이번 분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나 삶에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뭔가 루틴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 내가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 내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돌아보면 정말 내 자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으면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좀 나만의 사업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동업을 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조금 얻고 난 이후에는 내 생각이나 나의 세계관이나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나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달라진다라는 게 뭐 진짜 나쁘게 달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카드처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키츠키 깨진 접시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해낸 이 카드처럼, 접시하면 원래 밥을 먹는 식기 도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조금 어떠한 조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일개미, 일꾼, 직원으로서 기능을 했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고정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판에 박힌 생활, 평범한 생활, 같은 사람들만 만났을 수도 있고, 맨날 똑같은 곳에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평면적이었다, 납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레벨이 높아진다. 내가 평상시에 밥 먹으려고 썼던 이 그릇이 예술작품이 되는 거죠. 갑자기 급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있는 곳도 원래는 찬장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 이후에는 전시회 이런 데에 설치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전에는 내가 밥만 먹고 얼마든지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릇, 소모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대체 불가능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 분들의 삶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과정이다. 내가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아, 삶은 이렇게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약간 뒤통수 맞은 것처럼,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좀 시야가 좁았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일찍 깨닫고 행동을 하고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었구나. 난 지금까지 몰랐네.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소비자로 살다가 생산자로서 전환됐을 때 그러한 충격,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았을 때의 충격,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돈 버는 법,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이런 것들이 금이 가서 깨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의 곁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좀 이러한 나랑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생각이 열리고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집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외골수적인 부분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외길을 걸어왔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카드들이 다 고집이 있어요.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성장통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많았을 수 있고 좀 외로웠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안 맞고 평범한 생활인데도 나는 뭔가 유난히 적응하기가 힘들고 나는 고집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맘대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지쳤을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았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앞으로 1년간 이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새로운 사람들은 이번 분들이랑 결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고 이번 분들과 굉장히 영혼의 모습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뭔가 함께 일을 하든지 뭔가 배우든지 그 사람들과 친목을 갖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함께 좀 어울리는 일이 많아지게 될 거고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도 주고 내가 영향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결과적으로 퀸 오브 완즈 카드, 본인의 행동력과 영향력이 강해진다. 나의 행동 반경이 확 넓어지고 영향력이라든가 나의 스케일이 커진다. 열정,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흐름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깨작깨작 월급만 받고 내 일만 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약간 기업 수준으로 점점 넓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상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의 행동 반경이나 영향력이 확 커질 수 있다. 내 일이 세상에 하나의 큰 가치가 된다든지 장르가 된다든지 어떠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든지 이 퀸 오브 완즈 카드는 정력적으로 일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여기 해바라기가 있죠. 태양, 원래 이 완즈 카드는요, 불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불꽃이 따뜻하기는 하지만 잘못 쓰면은 뜨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퀸 오브 완즈는 이 뜨거운 불꽃이 따스한 햇빛으로 변화가 된 카드예요. 앞으로 이번 분들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이번 분들을 따르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이 믿고 좋아하고 따르는 팬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번 분들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 후배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번 분들이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도움이나 지식, 경험 이런 것들, 고생했던 것들,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나를 따르는 팬들에게 내가 다시 나눠주는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코칭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조금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조금 영혼의 급이 높아진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번 분들의 영혼의 그레이드와 내면적인 성숙이 조금 이 시기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과정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합을 맞추는 거는 항상 힘들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뛰어드는 건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막 안락하게 누워서 쉬는 시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조마조마하고 경계할 수도 있고 가끔은 허세도 부릴 수가 있고요. 완벽하지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들의 속마음이나 모습 자리에 좀 예민하고 냉철하고 스트레스 받고 초조해하고 방어막을 세우고 경계하는 이런 카드들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조금 그 과정을 인내하실 필요는 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일이나 기회, 사람들을 내가 좀 더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들이나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의 인간관계나 좀 소모적이었던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가지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분들이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같이 했던 거래처나 같이 했던 사람들과 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그 빈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익숙한 곳에서 떠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새로운 곳으로 정착하기 위해 떠나는 거잖아요.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번 분들이 조금 인내와 노력을 좀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분들이 빨리 내가 성취하고 싶고 빨리 안정 찾고 싶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컵 5번 카드가 나왔죠. 나는 이 컵을 5개를 다 나란히 멋지게 세팅하고 싶었는데 3개가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2개는 아직 남아있죠. 근데 이 쓰러진 3개만 보고 당장 슬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과정일 뿐인데요. 다시 한번 이 컵에 물을 담고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서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진짜 마음을 다 쏟아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는 되게 잘 돼. 그러한 극락의 폭이 좀 있다고도 보여주고 그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다. 내가 이 일을 잘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실망했을 때의 슬픔 이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면서 점점 상승을 하는 레벨이 높아지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번 분들은 멘탈을 조금 잡으시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번 분들에게 탑 카드 이 상반기는요. 내가 지금까지 몸담을 때 익숙한 곳에서의 어떻게 보면 탈출 커다란 변화 마치 이렇게 좀 벼락에 내리쳐도 이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조그만 변화가 아니에요. 이 탑 카드 정도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두 명 바뀌고 막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 직장 자체가 바뀌고요. 내 직업 자체가 바뀌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두 명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물갈이가 되고요. 내 배우자, 내 평생에 있어서 함께할 만한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커다란 변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과거 카드, 현재 카드 둘 다 현재에 머물러 있고 내가 조금 음의 기질, 자꾸 누우려고 하고 약간 조금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성질의 카드들도 조금 있거든요. 고여있는 카드. 하지만 이번 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도전을 해보고 항상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을 만나고요.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주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잃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정말 커다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다란 부자들을 만나야 되고요. 부자들이 하는 거를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양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번 분들에 있어서 상반기는 조금 내려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고 하는 그런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해달에 미러링 카드가 떠 있잖아요. 나와 너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는 거는 좀 피하시고요. 내가 했던 방식만 고수하는 것도 좀 피하시고 내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이런 데에 끊임없이 나를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들 끊임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읽어보고 리딩 마무리하면요. 드림스 컴 트루 카드가 떠 있잖아요. 꿈은 아무리 그 과정이 오래돼도 결국에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밤하늘 카드와 거의 똑같은 이미지죠. 이런 과정 없이 내가 뿅 하고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 뿅 하고 변하고 싶어. 이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다. 인체에는요.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그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익숙했던 과거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내가 방심을 조금만 해도 금방 다이어트 했다가도 다시 요요 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를 잘 이겨내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더 엠페러 카드가 떴잖아요. 이번 분들은요. 그릇을 크게 가지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야망을 가지고 나의 범위를 넓히려고 확장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유튜브를 해도요. 계속 내가 뭔가 잘 되는 컨텐츠만 계속 하지 말고 새로운 주제를 끊임없이 도전해 본다든지. 근데 그러면서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또 해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황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이뤄놓은 것 바운더리 안에서 성공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기가 참 힘들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 결과 나는 이런 거 잘하더라. 나는 이런 게 잘 맞더라. 내가 이런 거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조금 빅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은 굳건히 가져가라. 나의 강점은 굳건히 가져간다. 그런 편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변화도 너무 근본 없이 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본 없이 이거저거 손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중구난방이 되니까 뿌리는 하나로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글을 잘 써. 그거는 저의 정체성이에요. 저의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작가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로 내가 유튜브도 도전할 수 있고 글 쓰는 장르도 바꿔볼 수 있죠. 글 쓰는 거 자체는 잘해.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좀 로맨스만 썼어. 그러면 이제는 좀 판타지물도 써볼 수 있고 학원물도 써볼 수 있고 호러물도 써볼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건 잘해. 이건 나의 무기야. 이런 확고한 나의 근본 이런 거에서 파생돼서 최대한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마 상반기 살다 보면은 이러한 다양한 기회와 도전의 기회들이 올 텐데 이번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 해볼래? 새로운 거에서 시작해볼래? 이거 나랑 같이 해볼래? 뭐 이런 제안들 이번 분들을 되게 이쁘게 보고 이번 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번 분들 약간 장래성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제안이나 의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근본 없는 제안 이런 건 적당히 쳐내시고요. 이번 분들을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조금 다른 결인데 이거 해보면 진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한번 진행해 봐라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이번 상반기에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지 카드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3번 분들은요, 여기 키카드 자리에 되게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낙관주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이동수에 대한 카드도 떴어요.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고, 지금 현재 카드는요, 좀 뭐라고 할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자리 소드 3번, 그리고 고민 자리 컵 8번, 그리고 소드 9번까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뭔가 생각이 많으신가 싶어요, 3번 분들이. 내가 현재 하는 것에 대한 중단, 이동, 뭔가 다른 걸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3번 분들이 조금 혼란의 시기를 보내실 수도 있고, 여기 나온 이 여자처럼 진짜 이 그림 그대로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나 좀 지쳤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3번 분들 현재 카드 자체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리고 여기 3 오브 소드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주변 사람들이랑 마찰도 있었을 수 있고 내가 인간관계 현타나 헤어짐,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장 3번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3번 분들 과거 자리 보시면은 히어로 펜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살았고 배워왔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상당한 노력파, 성실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이 오겠죠. 근데 3번 분들 여기 상반기 카드 보시면 정말 다행인 게 낙관주의 카드 떴잖아요. 그리고 이 매지션 카드, 킹 오브 펜타클스, 킹 오브 완즈, 프린스 오브 완즈까지 나와서 지금 내가 과거랑 현재까지 활기가 조금 없었을 수 있거든요. 뭔가 무기력했을 수 있는데 이 상반기는요. 바깥으로 에너지가 좀 뿜뿜하는 분위기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나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줄어들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상반기가 보인다. 그리고 3번 분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억지 텐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난 잘 될 사람이고, 막 시크릿, 막 로또에 당첨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억지 긍정 텐션을 타는 게 아니라요. 상황 자체가 너무 잘 풀리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딱 봐도 카드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지금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은 내가 패딩이나 윗돌이 다 벗어 던지고 막 나와서 꽃구경도 하고 크게 점프도 해보고 산책도 나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진짜 보상받네. 그전에 내가 솔직히 좀 상황이 안 좋았지.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 3번 분들 자체가 엄청 긍정적이거나 막 그런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비관적이고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약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정도면요. 진짜 상황이 좋은 거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진짜 내가 진짜 무슨 천재지변 사고만 안 일어나면 이대로 잘 될 것 같아. 약간 고루한 예감?
그러한 예감을 상반기에는 좀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반기 때 약간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너 뭐 요즘 좀 잘 되나 보다. 너 좀 좋은 일 있나 봐. 약간 이런 얘기? 뭔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속에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속에서부터 광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힘들었던 회사 퇴사하면은 막 사람들이 야 너 피부 좋아졌어, 어려졌어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3번 되게 살 빠졌어? 되게 핏 좋아졌네? 약간 이런 피드백 들을 수 있고 3번 요즘 되게 잘 되나 보네? 약간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고 비관적이었던 상황에서 서서히 상승세를 타게 된다. 상황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3번 분들의 사고방식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흐르게 된대요. 상황이 낙관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게 3번 분들의 외모나 태도에 드러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3번 되게 좋아 보인다. 3번 되게 성장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당당해 보이고 뭔가 3번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좋은 기운 받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기받아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도 3번 분들 주변에 점점 모여들게 된다. 운때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비관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힘들죠. 근데 반대로 내가 운이 너무 잘 풀려서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도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데도 바람이 내 쪽으로 막 불어와줘. 나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도착하겠네. 5분 후에 도착하겠네. 물론 여기서 내가 노를 저으면 훨씬 빨리 도착하겠죠.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내가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고 막 겨우 5cm, 10cm 가고 이럴 때랑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른 느낌이거든요. 3번 분들이 약간 내년을 기점으로 이 바람이 역풍이었다가 순풍으로 바뀐다라고 해야 될까요? 온 세상 사람이 혹은 하늘이나 운 이런 것들이 다 전부 3번 분들을 조금 밀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여기 미래 자리에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떠서 3번 분들은 좋은 기회나 좋은 인연과의 만남도 있거든요. 좋은 지인이나 마음이 맞는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번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찾아온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프린스 오브 완즈 카드가 떠가지고 여기 오토바이 타고 있잖아요. 강한 활동성과 행동력, 이동수를 상징하는 카드라서 이번 상반기 때 3번 분들이 굉장히 어떤 좀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고 장소나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분야, 나의 분야도 좀 이동도 있을 수 있겠다 했거든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정말 열심히 물 만난 고기처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두각을 드러내는 영향력을 좀 끼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회사 퇴사하고 새로운 곳을 이직한다던가 내가 새로운 분야를 좀 시도해본다던가 직업의 형태도 바뀔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이사 갈 수 있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매지션, 마법사가 된대요. 이 매지션 카드 자체가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전지전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분야를 씹어먹는 거죠. 직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이 마법사는 굉장히 젊고 그러면서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3번 분들을 알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나의 포텐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3번 분들이 뭔가 말이나 글적인 표현도 되게 뛰어나게 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조금 나의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을 상당히 특히 이번 상반기 때 좀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 분들 킹 오브 펜타클 상당히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눈에 띄는 성과를 많이 얻는 모양새고 포트폴리오 좀 쌓은 느낌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거는 내 일에 대한 성과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특히나 펜타클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성과 쪽이 커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은 대표적인 게 돈, 경력, 나의 경험, 노하우, 성취, 나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떠한 조금 행동 끝에 나에게 크게 주어지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인센티브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3번 분들이 만약 지금까지 내가 이런 성과가 없어서 힘들었어.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끝내야 되나? 끝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내가 빨리 이거 성과 안 나니까 다른 사람 만나야 되나? 이런 사람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런 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꾸준히 끌고 나가시면은 킹 오브 펜타클 성취를 상당히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3번 분들은요. 지금 약간 평가절하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요만큼이야.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인정받는 어떠한 연봉이나 어떠한 조금 반응이나
나의 성취나 매력, 능력은 이만큼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체는 굉장히 큰데 상황이 안 받쳐줬을 수도 있고요. 3번 분들이 뭐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죠. 잠재력은 많지만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초보일 수도 있고 3번 분들을 방해했던 흐름도 있을 수 있고 경쟁자가 많았을 수도 있고 때가 아니었다. 3번 분들이 나 자신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응당 받아야 되는 대접, 내가 응당 얻어야 되는 성취, 내가 응당 벌어야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을 못 벌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절하를 당했다. 주식으로 예를 들자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우량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이만큼이고 내가 타고난 건 이만큼인데 이 정도밖에 못 인정받고 있으니까 영문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환경을 원망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고민도 굉장히 깊게 하고 스트레스, 상처도 받았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나 노하우, 경험이 빛을 보게 되고 내가 응당 받아야 되는 정도의 대가를 받게 된다. 승진처럼 수직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 분들의 그레이드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나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더 자주 받게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3번 분들이 조금 눈에 확 띄게 된다. 킹 오브 펜타클스,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왕이 된다. 펜타클의 왕, 재물적인 부분에서 특히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내가 조금 힘들다,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좀만 더 해보세요. 좀만 더 참아보시고 내가 좀 더 막 축 처지고 스트레스 받고 쉬어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좀 쉬다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아무리 넘어져 봐도 내가 50번 넘어져도 51번 일어나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언젠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보답받겠지. 언젠간 세상이 날 알아주겠지. 나의 매력과 능력, 나의 소중함을 이 세상이,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이 카드를 뽑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상담 뽑으신 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 리딩 했던 것들 기억에서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고 내가 이 3번을 뽑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강렬하게 내 기억에 박혀있으면 아마 그건 좀 불가능하겠죠. 슬프네요. 그리고요, 미래의 3번 분들 속마음 자리에 완드 6번 카드가 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리에 완드 킹 카드. 미래의 3번 분들은 리더십, 장악력, 시선을 끌고 리드하는 능력, 행동력, 파급력, 이런 것들을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좀 팀을 리드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조금 사람들 안에서 내가 조금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1번 쟤는 내가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쟁자도 생겨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을 누가 이기겠어요? 쟤는 왕이구나. 쟤는 가진 재능이나 매력이나 이런 능력치 자체가 타고난 게 있는 사람이구나. 왜 지금까지 내가 몰랐지? 눈에 안 띄었지? 이제부터는 쟤는 탄탄대로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주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번 분의 속마음에도 완드 6번 카드, 승리감에 도취된 카드가 뜬 걸로 봐서 자아효능감,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소위 말하면 내가 찢었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정말 이만큼 잘 됐네. 드디어 내가 좀 한숨 좀 놓겠네. 내가 드디어 내 가치만큼 평가를 받네. 내가 언제쯤 잘 될까, 이런 고민했는데 이제 좀 꽃길 좀 걸어보자. 내가 그동안은 막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전전긍긍 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런 걱정은 없겠구나.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왕이다, 넘사벽. 회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에이스,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슈퍼 루키, 약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3번 분들이 주목받게 될 수도 있고, 자영업, 사업한다고 하면은 그 상권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카페를 해. 그러면은 그 상권에서 내가 빵 떠 독보적으로 잘 되는 카페의 길을 가게 돼. 그래서 다른 카페 사장들이 보면은 내가 따라해야지, 이런 생각조차 안 드는. 왜냐면은 아무나 이제 따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왕이니까. 저런 컨셉을 한다고? 저런 신메뉴를 낸다고?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재능이니까. 부럽다. 약간 이러한 부러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3번 분들은 내년을 상당히 조금 열심히 살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취가요, 3번 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스, 3번 분들이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특히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환경이 좀 받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3번 분들이 드디어 내가 금전을 손에 쥐게 되고 축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수익을 불려나가게 되게 된다.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재투자를 하게 된다. 내년 이후부터는 이것저것 조금 많이 손대보고 어떤 재테크, 주식, 새로운 사업 이런 거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침체되어 있고 나를 좀 가두고 있었다. 나의 내가 한계를 짓고 있었다. 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3번 분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통통 튀는 생각, 아이디어도 많이 좀 내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세븐 오브 컵스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3번 분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뒤집어 보면요. 집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동의 카드예요. 내가 머무는 장소를 바꿔봐라 라는 카드거든요. 이동수가 있다고 했죠. 제가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경험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주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들, 제안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열쇠 카드. 이거는 나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의 한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잠겨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의 회사, 이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돈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결과겠지? 라고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나에게 가능성을 허락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라서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시거나 조금 역발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로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3번 분들이 레드오션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역발상을 하는 거죠. 이미 수요가 충분한 시장이네. 그러면은 나 좀 더 새로운 컨셉을 가져가면 블루오션, 퍼플오션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미 3번 분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매지션,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 본인의 필살기가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면 좋겠다. 마지막 조언 카드로 로보틱 카드가 떠 있잖아요. 3번 분들이요. 뭔가 내년 돼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라는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저는 좀 온라인 서비스 쪽, AI 이런 쪽을 특히 추천드리거든요. 내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가서 일하고 다른 데서 배우고 막 학원 가서 배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집 안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 인터넷 기술, 서비스, AI 서비스 이러한 연결을 통한 서비스, 뭐 유튜브도 그것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 이런 거에 도전해보면 특히나 좋다라고 하거든요. 굳이 밖에서 비싼 월세 내면서 가게 운영할 필요 없이 집에서 사업자 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택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처럼 유튜브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에서 내가 전화로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만든 어떤 거를 집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업 자체도 지금 굉장히 대세고 트렌드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3번 분들 특히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매지션 카드도 나오신 분들이라서 공부도요. 내가 인강을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 공간의 제약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다. 좀 3번 분들한테 더 유리하대요. 특히나 코로나가 터진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코로나가 거의 끝났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3번 분들은 본인이 가진 능력 자체도 분명 이런 언택트 사업에 굉장히 커다란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만약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근데 배우려면은 대학교 다녀야 되고 대학원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어. 나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장까지 갈 시간이 없어. 헬스장까지 갈 시간이 없어. 내가 부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출퇴근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 이러면요. 진짜 출퇴근 시간에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 거고 집에서 유튜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무궁무진하거든요. 방법은.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도전하시고 특히나 이런 언택트 온라인 사업 쪽에 좀 잘 맞으시는 느낌이 있고 이런 사업으로 조금 진짜 떼돈 벌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 이번 상반기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편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4번 분들 여기 키카드 자리에 머니러브 카드가 나왔고 여기는 대놓고 돈다발 카드가 떴네요. 4번 분들 이번 상반기에 성취, 특히 돈 쪽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카드들을 봤을 때 조금 빡센 카드들이 많이 떠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뭔가 정신없이 일하는 그러한 카드들이 좀 많이 떠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일한다. 일복이 많다. 상반기에 4번 분들 일복이 터졌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누워서 쉬어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복이라는 게 내가 원할 때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니라 가능하면은 물 들어오실 때 노를 저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막 이게 내가 쓸데없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막 일만 쓸데없이 많아. 그런 영양가 없는 일복이 아니라요. 내가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성취와 돈이 따라오게 된다. 돈다발 카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 버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 성취, 그러니까 나의 명성이 높아지는 일이라던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좀 새겨지는 일이라던가 내 공모전, 거기서 우승한다든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성취를 좀 해낸다든지 이런 돈과는 직결되지 않는 그런 성취들도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성취들이 내가 일을 할 만큼 그 이상으로 따라오게 되는 흐름이다. 축적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움직일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올해 진짜 성취 많이 하는 게 중요해.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물론 조금 피곤하겠지만은 이게 그전까지는 안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큼 얻지 못했을 수 있고 특히나 금전적으로 내가 만족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상황 흐름 봤을 때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떠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 이런 게 많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좀 더 이제 즐겁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데 의의를 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는 데 의의를 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경력 쌓는 데 의의를 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엄청 많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4번 분들의 마음은 즐겁고 보람도 나름대로는 느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돈보다는 내 동기부여나 마음 감정 쪽이 좀 더 충만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기분 등락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 보시면 과거 자리에도 차일드 오브 펜타클 카드 똑같이 펜타클 시종이 떴잖아요. 그리고 여기 현재 자리 더 선 카드가 떠서 지금 4번 분들은 이미 상승세를 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카드에 이게 나올 정도면은 4번 분들은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다. 4번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촉이 맞거든요. 4번 분들은 지금 롤러코스터 탄다라고 하면요. 지금 힘들게 좀 롤러코스터를 올라가고 있었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기 직전 상황이에요. 도파민 뿜뿜하기 직전 상황. 올라갈 때는 언제쯤 올라갈까? 언제쯤 재밌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대도 되고 근데 상반기 이후부터 여러분들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파민이 따라오는 상반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가 보장이 되고 저도 내가 그냥 한 만큼만 정직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의 2배, 3배 그 이상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성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한 해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4번 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되게 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커홀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계속 나 자신을 좀 몰아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법분들이 나중에 지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븐 오브 완즈 그리고 이제 나인 오브 완즈 카드, 텐 오브 소드 이렇게 떠가지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버티는 그런 카드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카드인데 그래서 사법부들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성과 얻을 수 있지만 그 일에 내가 너무 몰두하다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밸런스일 수도 있고 머니 앤 러브,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밸런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일과 그리고 취미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떠한 조금 감정적인 즐거움의 밸런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상반기에는 그만큼 돈은 많이 벌지만 사법분들이 약간 번아웃이 오지 않게 밸런스 잡는 데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 현실적인 성과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조차도 없어요. 일단은 그런 거는 이미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돈, 성취 이런 쪽으로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큼 일이 많은데 돈이 안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은 하는데 사범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요. 밸런스거든요. 돈 아니면 사랑이야. 둘 중에 선택해. 이런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사범분들은요. 되게 돈 버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 내는 재미? 내가 원하는 거 얻게 되는 그 과정, 배움의 과정에서의 재미 이런 거에 푹 빠져서 올인을 하게 되거나 다른 것을 살짝 놓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내가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호를 등한시할 수 있는데 나중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슬럼프나 좀 안 좋은 상황,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달리다가 내가 넘어지면은 좀 오래 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좀 자제를 하고 쉬어가시는 편이 좋겠다. 쉴 수 있을 때 쉬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방해 자리에 말 그대로 도파민 카드가 떴잖아요. 상반기는 도파민이 싹 도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사범분들이 이러한 도파민을 적절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범분들은요 곧 선택의 기로에 서실 수도 있대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할지 말지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수락할지 말지 이런 것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이러한 확장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그만할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범분들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 예를 들면은 승진. 반대로 예전에 나갔던 후배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움도 줄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인 명예나 경험이 상당히 생기게 된다. 내가 옛날에는 저랬지. 내가 옛날에는 저렇게 고생했었지. 내가 지금은 잘 돼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케어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내가 팀장으로 승진이 돼서 내 밑에 후배들을 케어해야 되거나 조금 챙겨야 되는 그래서 힘든 걸 수도 있고요. 이 카드 자체는 과거를 상징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예전을 추억하면서 예전이 좋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과거는 미화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현실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 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승진이 되고 월급이 인상이 되고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내 일에 대해서 성공했어. 그러면은 강연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경험담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잘 돼서 여유가 생기고 특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가족들한테도 내가 밥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여유롭게 베풀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번 상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의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사법부들 결과론적으로 성과적으로는 너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밸런스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대박의 기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카드로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내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뜻인데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 나쁜 사람들도 오겠죠. 부스러기 좀 주워 먹으러 온 사람들도 올 거고 질투하거나 좀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제대로 분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돼서 나한테 좀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고 나를 조금 질투하고 있거나 나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나를 뒤통수 칠 사람인지 이런 것들 판단을 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당연히 사업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고 성취를 보여주니까 당연하게 사업분들에게 일을 더 몰아주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준다고 다 받게 되면은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의 앞길에 포트폴리오로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일들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선별해서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라거나 잡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업분들의 리소스를 너무 아깝게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일들을 살리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계속 하드코어한 일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사업분들이 조금 지칠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 시키는 거 다 받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일은 지금 하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정을 좀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적절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그러지도 못할 거거든요. 지금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요구해서 받는 것도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사업분들이 본인의 이러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것과 그거를 금전적인 형태, 나에게 남는 어떠한 형태로 제대로 얻게 되는 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분들이 일을 잘하는데 그만큼 시키는 거 다 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분들이 밸런스 신경 쓰라고 했죠. 이렇게 내가 나에게 정말 잘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런 경험들로 최대한 채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도파민에 빠져서 정신없이 코올릭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러다가 내 건강이 조금 치게 된다면은 지속할 수가 없겠죠.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시험 준비도 그렇고. 그럼 마라톤 달린다고 생각하고 페이스 조절을 해야지, 단거리 달리기처럼 페이스 조절을 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은 조금 지칠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의 사법분들의 속마음 자리에 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법분들의 모습 자리에도 나인 오브 원즈 카드가 떴죠. 둘 다 무리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카드잖아요. 내가 이 사법분들이 내년에 일에 파묻혀서 지낼 거다, 일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일하는 것 자체는 즐겁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적절히 조절을 하지 않으시면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시면 사법분들이 무리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제풀에 지쳐서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사법분들한테 확정인 거는 내년에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그리고 사법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 해낼 거라는 것, 그만큼 성취를 크게 이뤄낼 거라는 것, 그 일을 되게 즐겁게 할 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사법부들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현타가 오거나 휴식이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그런 조언 들었었지, 내가 조심할 걸,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 시행착오, 그런 거 한두 번만 겪으면요, 앞으로는 이 사범분들은요, 이 4번 펜타클처럼 똑똑하게 내 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펜타클이 안정화가 된다. 나의 자리, 성과,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 적당히 안정적으로 꽉 쥐면서 그전보다는 내가 좀 더 일을 덜 하면서도 돈이나 수익이나 어떠한 성과는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한두 번 겪으실 수 있다는 점,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들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방어적으로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조절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직접 겪어보는 거랑 겪어보지 않고 얘기만 듣는 거랑은 좀 또 다르기 때문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별로면 안 하시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조언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을 할 수 있겠죠. 내 것을 제대로 지키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그런 것들, 나의 평판에 이로운 그런 것들을 챙기고, 반대로 내가 호구가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만큼 많이 쓰게 돼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경우, 낭비하게 되는 경우, 번아웃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사법분들이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나의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인격도 성숙해지고 레벨업을 하고 바라보는 눈높이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일이 많다고 해서 즐겁게 보낸다고 하거든요, 사법분들.
그리고 이런 처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회적인 처세술은요, 구르고 깨지고 하면서 배우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행착오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순간이니까요. 다만 사모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경우는 많이 올 거예요. 새로운 자리, 직장, 새로운 일, 승진제의, 스카웃, 새로운 거래처, 뭔가 새로운 일, 도전, 이런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자주 오게 될 텐데 고민을 자주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눈을 가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방향, 내가 어떤 길로 가면 나한테 훨씬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조금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모분들한테 이런 조금 시행착오와 레벨업, 이것들이 반복되고 일이 많은,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사모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행복 그리고 체력이거든요. 신체적인 체력, 정신적인 체력, 이 두 가지가 바닥이 나지 않게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너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중간중간에 쉬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 안 일어나거든요. 쉬어가도. 나한테 온 일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준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한 주, 두 주 쉬어간다고 해서 막 와르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쉬어가게 되면 훨씬 더 다음에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원분들 좋은 카드 읽어보면요. 여기 보시면 모래시계 카드가 떴잖아요. 다 시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정해진 과정이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한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겠지만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얼른 빨리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겠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오히려 사모분들이 너무 빨리 이 모든 것을 갖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그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맨날 밥을 하루 3끼 먹으면서 10년, 20년이 지나야 내가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건데, 내가 빨리 크고 싶다고 해서 밥을 막 하루에 30끼씩 먹는다고 내가 한 달 만에 5살, 10살 이렇게 나이 먹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내 건강만 해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모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정해져 있는 거고, 사모분들이 느끼는 이런 힘듦, 그 좌절감, 뭔가 이제 현타, 슬럼프 그러면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 과정이 다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에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책을 요즘은 AI가 다 요약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요약한 거 보는 거랑 책을 통째로 한 권을 풀로 읽는 거랑은 달라요. 이 책을 요약해서 이 책은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있고 이런 거를 그 요약을 본 사람이랑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열심히 읽은 사람이랑은 그리고 그 책 읽는 과정에서 깨달은 사람,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거든요. 빨리 내가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고 서둘러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내 앞에 과제에 적용도 시켜보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그거는 봐도 본 게 아니고 배워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성장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너무 초조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미 커다란 성취가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자꾸 의심하면서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나를 학대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막 좌절하거나 이러한 일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 우직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도파민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물론 좋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지속 가능한 하루하루의 루틴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너무 세면은 스테로이드처럼 열정이 넘치지만 그만큼 기분 다운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료주의, 완료하는데 의의를 두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시면은 이번 상반기, 내년, 올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건강한 나를 지켜내면서 성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